최근 단결정 양극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도전 과제였습니다. 특히나 하이니켈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에는 요 단결정 양극재, 요 방향성에 대한 오랫동안의 연구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공시를 내서 4,732억 원을 투자해서 단결정 양극화 물질 양산라인 확대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다른 NCM, NCM에서 생산시설 구축도 있었는데 전 여기서 단결정 양극화 물질 양산라인 확대가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결정 양극재가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겠죠. 일단 전체 전기차 만들 때 필요한 게 40%에서 50%의 원가에 해당되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양극재가 40%에서 45%예요. 얘를 여기다 반영해보면 결국에 전체 전기차 하나 만들 때 필요한 원가 대비해서 20%에서 25%까지는 양극재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했을 때 양극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전기차로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행거리였어요. 물론 자연을 지킬 수 있다, 환경을 지킬 수 있다라는 명분도 있겠지만 결국 실수요자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주행거리가 확보되냐가 가장 큰 미션이었습니다. 이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돼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주행거리가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극재의 가용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양극재 가용 용량을 늘리기 위해선 니켈 함유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관심받고 있는 게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비엠 쪽이잖아요. 근데 모든 장점에는 단점도 있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니켈 함유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명 안정성도 떨어지고요. 열적 안정성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이니켈에 집중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과거부터 하이니켈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 그 덕분에 에너지 밀도를 확보를 했고 주행거리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양극재를 만들어냈는데요. 요 두 가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결정 양극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 지금 현재 기술 수준에선 그렇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획기적인 혹은 혁신적인 솔루션이 있지 않는 한 당분간은 단결정 양극재가 가장 큰 미션일 거예요. 실제로 니켈 함량에 따라서 용량과 열적 안정성 그리고 수명 특성이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지 보면 그냥 반대로 움직이죠. 여기서 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켈 함유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용량과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니켈 함유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명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시장에서 요게 미션이죠. 요걸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용량도 늘리면서 수명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행거리 늘어나고 용량 늘어나는데 내구성은 떨어지는가에 대한 좀 이해도 필요하겠죠. 머리 아프게 표현을 하자면 불안정성으로 인한 전해액과의 부반응 때문입니다. 실제로 니켈 80%였을 때와 니켈 95%였을 때 저니켈계와 하이니켈계의 어떤 그림만 딱 보면 균열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딱 눈에 띄죠. 이 균열 사이로 전해액이 침투를 하게 되면서 부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 거는 과거에는 결국에 이거잖아요. 니켈 함유량이 많아졌을 때 이 니켈 함유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균열이 만들어지고 이 사이로 전해액이 들어가는 건데 작년 중순쯤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전해액을 좀 줄이면 안 되냐? 균열이 일어나든 말든 간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해액의 양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주장이 좀 제기도 됐었는데 최근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별로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게 좋은 솔루션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균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는 단결정 양극재가 솔루션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는 거고요. 하이니켈 양극재가 충전 상태가 딱 되었을 때 양극 입자 내부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미세 균열이 생성이 되고 그 균열이 전해액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입자 외부뿐만 아니라 입자 전반에 걸쳐서 부반응을 만들어내고 이게 충방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욱더 균열이 커지면서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단결적 양극재를 하지 왜 다결적 양극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생을 하느냐. 근데 이게 단결적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요 저항값이 높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낮아요. 그러니까 개발 초기 당시에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내연기관차를 밀어내고 들어갈 때는 먼저 내세워야 되는 게 안정성보다는 일단 성능이었습니다.
물론 안정성 중요하죠. 근데 먼저 우리도 내연기관차만큼 이렇게 성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적 개발하기 편했었던 다결정 양극재를 집중을 했었던 거고, 문제는 이제 다결정 양극재가 가스 발생이 되면서 배터리 팩도 부풀어 오르고 전체적인 구조적 안정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또 화재 위험성도 있다. 이런 게 문제점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 수준만 놓고 본다면 니켈 함유량 높여가지고 에너지 밀도 높이고 주행거리 확보하고 성능 확보까지는 됐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전기차 시장을 가장 많이 비판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화재나 이런 안정성 문제예요. 특히 테슬라 주가가 빠질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테슬라 화재 사건입니다. 이게 제가 전기차 시장은 물론이고 2차 전지 시장, 거기에 이제 양극재 시장 자체가 아직 성장 초기 단계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각에서는 뭐 캐파가 어떻고 뭐 원자재 가격이 어떻고 혹은 뭐 내연기관 차들 이제 가스랑 가솔린과 뭐 기름을 써야 되는 차들이 훨씬 더 오래 버틸 거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이제 개화기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에너지 밀도 잡았어요. 결국 모든 테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게 저는 성능과 안정성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잡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어떤 틀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제너레이션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 저의 실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어팟을 써봤을 때 에어팟의 성능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꼈는데 운동하다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이게 터질라 그러면 안 쓰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성능과 안정성 둘 다 잡은 거고, 이 성능과 안정성을 둘 다 잡았기 때문에 15만원에서 20만원 해도 쓰게 되는 겁니다. 성능 확보됐고 안정성 확보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다음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나와도 살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양극재 기술력만 놓고 보면 성능이 일단 확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성능의 진화보다 같이 우선돼서 끌고 가야 되는 건 안정성이죠. 이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 중이고, 이 안정성이 확보되는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능의 개선이나 발전은 굉장히 더디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안정성이 확보되는 순간부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성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어떤 구간이라 보냐면요, 지금까지 내연기관차를 그냥 볶음밥이라고 합시다. 아니죠. 그냥 밥에다 김치를 얹어 먹는 거라 할게요. 근데 전기차 시장은 밥에다 김치 얹어 먹지 말고 볶아 먹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볶아 먹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단결정 양극재, 뭐 망간도 넣어보자. 실리콘 음극재는 어때? 전고체 배터리는 어때?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넣어보면서 이 배터리라는 것 자체의 성능을 개선시키고 안정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체감하기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딱 둘이 놓고 봤을 때 동일한 가격이라면 크게 구매 욕구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술력이 훨씬 더 발전을 해서 훨씬 더 승차감이 좋고 안정성도 있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충전소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여러 번 충전할 거 없이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만 충전해도 되고, 이런 시대가 온다면 아예 그냥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겠죠. 일단 이런 다양한 걸 섞어가지고 결국에는 양극재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서, 현재 다결정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여러 입자가 필요하죠. 이게 작게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얘네를 일정 두께로 만드는 그 공정 과정에서 아변 공정, 이 공정 단계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쪽도 있고, 여기서 충방전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균열이 일어나지 않은 방향성에 충방전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고요. 아변 공정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균열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고요. 혹은 가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스를 없애는 과정에서 양극재의 균열을 억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지금 솔루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크기의 단결정 입자를 생산하자는 겁니다. 적절한 크기의 단결정 입자를 만들자. 두 번째로는 기술과 이런 기술들과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자 표면 처리 기술을 하자. 세 번째가 이종 원소 도핑 기술을 개발하는 것. 요게 단결정 양극재 양산 개발의 중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는 배터리 업체들이 처음에 집중했었던 거는 다결정이었다. 다결정에서도 하이니켈 집중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서였고,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거였는데, 이 에너지 밀도에서 가장 필요한 게 하이니켈이었다. 근데 하이니켈의 가장 큰 문제를 보니까 균열이 일어나서 요 안으로 전해액이 침투를 해서 균열은 결국에는 안정성 저하를 만들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현재 배터리 시장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넣었을 때 어떨까? 요건 요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건식 공정이 나을까? 아니면 습식 공정이 나을까에 대한 시도들, 뭐 분리막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실리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의 노력들이 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의 힌트는 단결정 양극재 쪽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단결정 양극재에서 핵심 기술로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적절한 크기의 단결정 입자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입자 표면 처리 기술, 표면 처리 기술을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종원소 도핑 기술 개발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미뤄봤을 때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산업은 딱히 없어요. 적절한 크기가 약간 저한테는 좀 추상적입니다. 근데 표면 코팅 같은 경우는 코팅 기술력들 따로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도핑 쪽에서는 도폰트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따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펀트나 코팅이나 이런 단어들은 뭐 2차 전지 관심 많으신 분들은 검색하시다가 여러 기사나 아니면 뭐 리포트 읽으시다 보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해, 그냥 전기차 뭐 전체 캐파가 중요하지 뭐 성장성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양극재 기업들은 대부분 다 테슬라처럼 브랜딩을 해가지고 새로운 방향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고 산업이 원하는 것들을 제때제때 개발해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많은 돈을 뽑아갈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그 기술적 방향성에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잘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가를 계속 검토하는 것도 전 큰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사실 하이니켈이 우리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들도 있고, 그 개선점들을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개선될 것도 많고 나아질 것도 많습니다. 부족한 게 아직 많기 때문에 나아갈 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있는 산업이 지금 현재 국내 양극재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족하지만 개선 여지가 가장 많은 기업을 투자하는 게 투자자로서는 가장 큰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최근 단결정 양극재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낸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